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오늘 삼국시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삼국시대 한 다음에 복습했어요, 여러분? 네. 복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잠깐만 삼국시대 앞에서 한 내용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가 뭐였어요? 네, 삼국시대는 철기시대 이후, 철기는 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철기시대는 철이 많이 났기 때문에 농기구까지도 철로 만들어서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엄청 높아지면서 많이 가진 사람과 조금 가진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계급이 나누어졌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힘이 센 그룹, 집단과 힘이 약한 집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배, 그리고 지배하는 세력, 지배를 받는 세력이 만들어지고 점점 힘이 커진 그런 집단들이 나라를 만들었다. 철기 시대 이후 국가의 형태를 갖춘 나라들이 이렇게 조금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새 나라가 등장을 하죠. 그게 뭐예요? 네, 요 위에 빨간색 고구려, 그리고 초록색 백제, 노란색 부분 신라, 그리고 조금 애매하다고 했던 가야가 있습니다. 네, 가야. 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라고 해서 삼국시대라고 부른다 했죠. 그리고 네, 삼국시대 중에서도 고구려 잠깐 보면은요. 도읍을 졸본에서 어디로 옮겼다 그랬죠? 네, 조금 밑으로. 고구려는 도읍을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졸본에서 어디? 네, 국내성으로 옮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옮겨요. 그쵸? 네, 여 밑에 나오니까 볼게요. 도읍을 졸본에서 나라를 세우고 조금 내려와서 국내성으로 옮기는데, 주위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웁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네, 5세기죠. 4, 5, 6이거든요. 4, 5, 6. 4세기가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가 신라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처음부터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4세기가 백제예요. 그러다가 고구려 힘 세지면서 한강 유역 먹었어요. 언제? 5세기에. 그러다가 신라가 힘 세지면서 한강 유역 먹어요. 언제? 6세기에. 이렇게 100년씩을 기준으로 4, 5, 6, 백제, 고구려, 신라,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고구려의 전성기는 어느 왕이죠? 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나라를 엄청 넓혔고요. 장수왕 때 완전히 한강 유역을 다 먹었어요. 자,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고 한강 이북, 북쪽을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신라를 침략한 왜구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네, 요동과 만주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그리고 장수왕, 그 다음 왕이죠. 장수왕이 도읍을 한 번 더 옮겼어요. 어디로? 네, 평양성으로 옮기고 한강 전체를 차지하죠. 한강 남쪽. 북쪽까지는 광개토 대왕 때 먹었어요. 그런데 장수왕 때 한강의 남쪽까지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한 기념으로 비석을 2개 만드는데요. 하나는 나 잘했어. 하나는 우리 아버지도 잘했어. 이거예요. 나 잘했어 하는 게 뭐였어요? 나 잘했어 하는 거. 광개토 대왕릉비는 아버지의 업적을 비석에다가 새긴 거고요.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는 여기 우리 고구려가 다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장수왕이 자기가 한 업적, 그러니까 중원 지역을, 한강 지역을 고구려가 다 차지했다라는 거를 새긴 비석은 중원 고구려비.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했어 한 게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는 엄청 커요. 실제로 보면 아파트 3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백제 한번 볼게요. 백제는 제일 처음에 땅을 잘 잡았어요. 자리를. 그죠? 어디? 한강 유역. 그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온조가
위례성, 한강유역에 위례성을 짓고 백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죠. 몇 세기? 4세기. 자, 발전 요인 어디? 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발전에 유리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한강 유역은 삼국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성기 몇 세기? 네, 4세기.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나오죠. 네, 4세기 근초고왕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는 힘이 세잖아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중에서 백제가 제일 센 때가 백제의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 지금의 북한 지역인데요. 황해도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마한 지역을 다 정복을 하죠. 자, 도읍 3번 옮기는데요. 위례성에서 자, 지금의 지역하고 옛날의 지역하고 이름 같이 기억하면서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위례성에서 어디? 웅진. 웅진 이응 받침 있으니까 공주라고 했고요. 사비, 비읍 있으니까 지금의 부여라고. 웅진과 사비는 옛날 이름이고 지금 이름 공주와 부여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백제 도읍지 위례성, 웅진, 사비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다 지금의 충청도 지역입니다.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한강을 가지고 있다가 뺏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나제 동맹이 뭐죠? 네, 신라와 백제의 동맹입니다. 신라와 백제가 왜 동맹했을까요? 그렇죠. 고구려가 너무 힘이 세니까 동맹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가 제일 힘이 셀 때가 언제죠? 네, 5세기. 그래서 나제 동맹도 5세기 때 한 겁니다. 고구려가 너무 힘이 세니까 둘이서 야야야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22담로를 설치하는데요. 22담로는 지역에 22곳에 이 지역 거점을 설치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 왜 한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냐? 힘을 세게 만든 거죠. 왕의 힘을. 왕권을 강화해서 한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던 이런 백제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구려와 백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잠시 봤고요. 오늘은 신라의 건국과 발전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야 한번 볼 거예요. 자, 신라는 4, 5, 6이니까 6세기가 가장 전성기입니다. 신라의 전성기 6세기 그리고 어떻게 신라가 세워졌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신라는 건국 신화가 있어요. 건국 신화라는 게 뭐죠? 나라를 세우게 된 것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기원전 69년 어느 날, 기원전 69년이니까 마이너스 69죠. 기원전 69년 어느 날 사로국의 6 촌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사로국은 그러면 6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였어요. 6개의 부족. 그러니까 각 부족의 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촌장이 나정이라는 우물 근처에서 눈부신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게 뭐야? 하고 본 거죠. 근데 더욱 신기한 것은 바로 그곳에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이다. 말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빛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고 있는데 흰 말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었나? 네.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촌장들이 저게 뭐야? 왜 말이 저기서 울고 있지? 뭐 말이 무릎을 꿇었다고? 이러면서 같이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6 촌장들이 다 갔더니 말은 어디 가고 없고 그 자리에 엄청나게 큰 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알 알죠, 여러분? 계란 뭐 이런 거, 메추리알, 타조알 이런 거. 자, 큰 알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알이 저절로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튼튼하게 생긴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에, 알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 벌써 두 번째죠? 그죠?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사로국 사람들은 박처럼 둥근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아이에게 성을 박으로 붙여주고 이름은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는 뜻으로 혁거세라고 정했습니다. 박혁거세. 박혁거세가 13세가 되었을 때 육부의 촌장들이 촌장회의에서 그를 임금으로 뽑았다. 오, 대단한데요? 왜냐하면 이 촌장들은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족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을 촌장을 시키기 때문에 육부의 촌장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지금으로 치면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6명이 모여서 이 13살짜리 박혁거세에게 임금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모두 다 그런 데다가 동의를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모두 다 그걸 봤잖아요. 그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고 아래서 박혁거세가 나오는 그 장면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 박혁거세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네,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가 빨리 어느 정도 나라 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죠. 13살, 13세가 되었을 때 임금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혁거세는 신라를 세운 게 되는 거죠. 박혁거세 때부터 이제 신라가 부족 국가가 아니라 조금 더 체계를 갖춘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다. 그때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라의 건국 한번 볼게요. 신라를 세운 사람 누구라고요? 네, 박혁거세. 그리고 여기 사로국 이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 사로국은 6개의 부족 국가였는데 사로국에서 신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4세기 신라의 상황 한번 볼게요. 신라는 4세기, 5세기 아니고 6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랬죠. 4세기 때는 백제, 5세기 때는 고구려 때문에 힘을 펴지 못하고 있다가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럼 4세기는 백제가 제일 힘이 셀 때예요. 그쵸? 그때 신라는 뭐 했느냐? 여러 부족의 힘을 모아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왕의 힘이 약했어요. 그 6촌장들이 왕 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도 있을 거죠. 네, 왕이 힘이 그렇게 센 그런 국가는 아니었다. 그리고 위치를 한번 보세요. 고구려는 여기 중국과 바로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여기에 있으니까 중국과 직접 교류하기 힘든 위치에 있죠.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보다 문명이 늦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신라 요쪽에 그 대륙 쪽에서 보면은 신라는 끝에 있는 나라니까 이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게 4세기 때 신라고요. 근데 5세기는 이제 고구려가 막 힘을 키우기 시작하고 전성기를 누릴 때잖아요. 그래서 5세기 초에는 왜구들이 자주 나타나 신라 위치 한 번만 더 보세요, 여러분. 여기잖아요. 요쪽에 일본이 있죠. 네, 요쪽에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신라로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5세기 때는 왜구들이 자주 나타나서 신라의 물건을 뺏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5세기 때 광개토 대왕 뭐 있었죠? 네,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무찔러 줬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이 신라를 도와준 적도 있고 그런 거예요. 5세기 때까지도 신라는 전성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막 힘이 엄청 셀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도움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가 왜구를 물리쳐줬죠?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침략한 왜구를 물리쳐줬어요. 그리고 이 호우명 그릇이라는 요 보면은 이게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릇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5세기 때 고구려 힘이 너무 세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어떻게 했다고? 야, 우리 힘을 합치자. 그게 뭐요? 나제 동맹이었죠. 백제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해요. 차지해요. 자, 요거는 이제 신라가 힘을 키우기 시작할 때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단양적성비라는 비석을 세우는데 신라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겐 상을 주겠다라는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이제 힘을 서서히 키우기 시작하고 우리가 힘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 우리 신라에 충성하면 내가 상 줄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 회유,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신라에 충성하면 너희들한테 정말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랑도를 조직하는데요. 이 화랑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수련을 하고 뭐 무술도 하고 똑똑하고 이런 젊은 친구들 뽑아가지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조직입니다. 화랑도를 조직하게 돼요. 자, 신라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법흥왕의 노력.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왕의 이름에 법자가 들어가면은요, 그 법을 만든 왕이에요. 또는 법 또는 성자가 들어가는 왕, 성종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법전을 완성한 왕이 성자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법률을 완성한 그 왕들에게는 이룰 성자, 완성하다 하는 성자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할 때 법자가 들어가는 왕의 이름이 많아요. 신라의 성장에서 법흥왕이 노력, 그럼 뭐겠죠? 네. 왕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군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뭐예요? 네, 율령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령을 제정했다라는 것은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법흥왕, 왕 이름에 법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법흥왕은 왕의 힘을 세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일단 법을 만들었고요. 법을 만들었으니까 다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부, 군대를 담당하는 관청, 그러니까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도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왕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의 계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관복 색깔을 정했다. 이거도 왕권 강화예요. 왜냐면 너는 계급이 이거니까 이 색깔을 입어. 너는 이 계급이니까 이 색깔 옷을 입어. 왕의 색깔은 나만 입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시각적으로 딱 보자마자 그 관직 계급이 보이기 시작하고 왕이 엄청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왕권 강화와 관계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이라는 것은 중앙, 즉 왕으로 집권, 권력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맨 처음에 신라는 사로국일 때는 6개의 부족 국가라고 했어요. 6개 부족이 다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 중앙 집권이 아니죠. 근데 이제 법흥왕이 되면서 법을 만들고 이 법을 다 같이 지켜야 돼. 그리고 군대도 만들고 또 너희들은 이 계급에 따라서 이런 색을 입어. 왕 색깔은 나만 입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면은 왕권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강력한 중앙 집권, 왕에게 권력이 모이는 이런 형태가 되면 더 큰 국가가 되는 거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라의 전성기는 몇 세기라고요? 네, 6세기입니다. 6세기 진흥왕 때 볼게요.
자, 낮에 동맹해가지고 같이 고구려 쳐놓고, 이제, 우리 좀 힘 세졌으니까, 백제하고 낮에 동맹 안 할 거야. 우리가 다 한강 먹을 거야. 하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6세기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한강유역이 전체가 다 신라 거죠? 네. 한강유역이 누구 거냐에 따라서 지도, 몇 세기 지도인지 잘 봐야 합니다. 자,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을 차지했고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왜? 한강이 신라 거니까 이렇게 가면 중국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고구려를 통하지 않고도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통로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좋은데? 고구려 영토까지도 진출하게 된 거지. 이만큼 고구려였는데 이만큼 먹었어요. 그쵸? 네. 그 다음 대가야를 정복하게 된다. 여기 가야가 요만큼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쵸? 근데 가야가 없어졌네. 대가야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6세기가 되면서 신라가 쭉쭉쭉쭉 성장하게 되는데 신라가 성장하게 된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바로 한강유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백제 공격해서 한강유역 차지하고 고구려도 공격해서 고구려 땅도 조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으쌰으쌰 힘이 나서 가야까지도 먹게 되는 거죠. 대가야도 정복합니다. 누가? 진흥왕 때. 네, 진흥왕 때 진흥왕이 그 화랑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죠. 자, 화랑 보겠습니다. 삼국 통일에 큰 역할을 한 화랑인데요. 화랑은 아주 예쁘장한 지금으로 치면 꽃미남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예쁘고 똑똑하고 또 무예도 잘하는 그런 그룹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자, 삼국 통일에 큰 역할을 한 화랑 볼게요. 귀족 집안의 청소년, 그리고 평소에 말타기와 활쏘기 등을 수련을 시켰습니다. 또 무예가 뛰어나죠. 맨날 말타기, 활쏘기 연습하니까 무예가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원래 좋은 집안에 똑똑한 남자 아이들을 모아서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삼국통일에 큰 역할을 했죠. 아주 젊은 군대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이 화랑들은 세속오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계율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건데 사군 이충 해서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사친이효, 효도로 어버이를 섬긴다. 교우이신, 믿음으로 친구를 사귄다. 임전무퇴, 싸울 때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살생유택,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다. 선택한다. 무조건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 5가지의 계율을 꼭 지켰다고 해요. 지금 스님한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신라는 불교를 굉장히 많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에게 이 화랑이 보다 더 바르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을 내려주세요 해서 그 스님이 세속오개를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속오개를 화랑이 열심히 지키면서 정신과 무예를 함께 닦았다고 합니다. 원광법사예요. 스님 이름이에요. 화랑도가 지키는 5가지 계율을 내려주신 스님입니다. 원광법사 스님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선덕여왕이에요. 첨성대를 만들었어요. 요 첨성대는 그 천문 관측 기구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첨성대 신라 최초의 여왕이죠. 선덕여왕이 만들었어요.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단, 그래서 한 달을 상징하고 이 첨성대를 만든 돌을 세보면 365개다. 1년을 상징한다. 그리고 위에 이제 그 4가지 네모 이 모서리는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킨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첨성대에서 천문대 하늘을 관측했는지 그런 건 잘 전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첨성대를 만들었던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이거 여러분 경주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신라의 유물들을 찾으면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요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천문대는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곳이죠. 신라가 천문 과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신라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신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박, 박혁거세. 자, 언제 성장했습니까? 네, 법흥왕 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했죠. 동맹은 나제동맹, 백제하고 동맹을 맺었고요. 전성기는 맨 마지막 6세기 진흥왕 때. 특수조직, 이건 다른 나라에는 없었어요. 신라에만 있었죠? 네, 화랑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신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복습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한국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예요? 네, 네이버 카페 한국어 놀이터 한이재미입니다.